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회사가 동탄에 있었는데 갑자기 역삼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 3, 4개월 정도는 이제 집에서 출근을 하다가 너무 버거워서 이제 자취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관전세가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었고 집주인도 되게 친절하시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챙겨주셔서 바로 집을 보자마자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처음에 만났을 때 찝찝한 부분도 없고 네, 그냥 뭐 사기로 예상되는 부분도 없고 네. 건물도 그 서류상 문제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제 회사가 역삼동이었는데 역삼동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계약서를 쓴다고. 직접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1년 뒤에 갑자기 또 회사가 동탄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집을 다시 내놔야 되니까 그 부동산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집 월세를 1년 동안 내게 되었고 제가 허그를 껴서 대출 받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건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6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더 연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 계약은 총 몇 년 하신 거예요? 2년. 2년? 2년인데 1년 만에 나가야 돼서 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연장 안 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네네. 대출 만기 한 달 전까지도 제가 연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걸 미리 못 준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연장 준비도 미리 해놓고 했을 텐데 갑자기 만기 당일에 못 준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연장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연체가 돼가지고 또 연체 이자도 또 더블로 들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집주인이 못 준다고 하니까 저는 좋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한 달 정도 기다려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도 이제 자기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제서야 좀 위기감을 감지하고 허브에다가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막 법원 다니고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시고 네, 근데 이상한 거는 가족분들이랑 유럽 여행 다니는 사진 프로필이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증금이 1억 2천이었는데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지 제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분이 추천해 주셔서 했던 걸로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놀라가지고 그 허그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다행히 보증보험이 100% 되어 있어서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신청을 하니까 요새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서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연장을 하셔야 되는 상태고 연장도 한 달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면 신용도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신용도에 이자에 그러니까 다 본인이 부담하게 된 거예요? 네, 법원에 가서 또 뭐 등기 붙이고 하는데도 10만 원 좀 안 되게 들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도 다 제가 부담을 했고 집 계약 만기가 11월 21일, 22일 그쯤이었는데 이제 보증 신청을 하는 거는 계약 만료일에서 한 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직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시죠? 네, 요즘에는 더 길어져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방이 7층이고 뷰도 좋고 채광도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많이 보러 왔었대요. 근데 그 방이 이제 임차권 등기가 걸려 있어서 세입자분들이 좀 꺼려한다 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취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취소를 하면 세입자분이 들어와서 그 보증금을 저한테 주겠다. 근데 이게 뭐 보장된 게 아니니까 저는 먼저 정리를 해달라고 했죠. 짐을 다 안 뺐고요. 침대랑 가구 한 두세 개 정도 남겨두고 왔어요. 근데 그러기를 잘했던 게 갑자기 오늘 카톡 와서 침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주시면 빼겠다고 하니까 버리실 건가요? 라고 해서 안 버릴 거라고 답장을 했어요. 그럼 지금 주소 이전이나 뭐 그런 건 아예 다 안 하시나 그대로인 거죠? 네네.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짐을 하나라도 빼거나 뭐 주소지 이전을 하면 보장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를 알았을 때 네.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3년 차 정도밖에 안 돼서 모아둔 돈도 되게 적었고 약간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 앞으로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좀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총 한 달에 내셔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 금액이죠? 지금은 1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집주인분에게 한번 요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이제 만기 되고 돈을 못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대출 이자라도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주겠대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네, 딱 한 번 줬어요. 한 번? 이번에 12만 원. 그러면 이거 지금 몇 개월째 내고 계신 거예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장이자. 악질이긴 하네. 대충 몇 가구 정도 있죠? 한 층에? 5-6가구 있는 것 같아요. 한 층에 다 6가구? 네, 최고, 그러니까 몇 층까지 있죠? 9층까지 있어요. 9층. 위치가 어디죠? 독산 고개 쪽이에요. 신축 오피스텔이고 제가 첫 입주였어요. 그 집주인이랑 카톡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네. 무슨 답변이에요? 저도 보고 좀 황당했던 게 미리 말해줬으면 연체가 안 됐을 건데 그럼 당일에 말해줘도 연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계속 집주인이? 네. 돈을 안 주는 사람의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사과도 잘 안 했던 것 같고 좀 당당하더라고요, 태도가.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저도 신뢰가 있었으면 그렇게 양보를 좀 했을 텐데 이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낮추면서 오는 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회사 연차 내고 법원 다니고 막 허그 센터 가고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1억은 허그에서 대출해준 거고 또 1,000만 원은 제 신용대출 받은 거고 1,000만 원은 제 돈으로. 그리고 혹시 이제 요즘에는 워낙 집 관련해서 이런 피해가 많잖아요. 한번 이런 피해를 겪어보셨으니까 네. 다음에 난 이제 집을 계약할 때는 네.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이 건물이 원래 압류가 걸렸었는지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이 공동 소유인지 요즘에 전세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허그 안심 전세 앱으로 앞질의 그 집주인을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깨달았을 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알아보는 과정들은 그냥 혼자서 알아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네. 이거는 법원에 전화를 해라. 저희 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 연결 부서로 옮겨주겠다 해서 거기다가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제 허그에 연락해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그에 연락하니까 네, 거기서는 네,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네, 이제 거기서 제가 보험을 들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피해를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일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꼭 통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카톡 내용이나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부동산에서 보여준대요. 그거를 꼭 확인해서 이 건물이 압류가 걸렸었는지 이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억은 허그에서 해준 거고 1,000만 원은 제 개인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연장이 안 된대요. 제가 내야 되는데 그때 그 적금이 있었어요. 그 적금이 한 2주 나왔나? 근데 그거를 신용 불량자가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 집주인 덕분에 그 제 적금을 2주 남은 거 깨고 1,000만 원을 갚았어요. 피해 본 게 엄청 많으시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이 집을 나오신 거죠?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죠? 네. 근데 그 집을 좀 네. 못 들어가겠는 게 그 네. 집에 사건이 좀 많았어요. 제가 씻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거리고 비밀번호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관리인이었고 좀 할아버지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관리인이 네네. 근데 그게 뭐 잘못 들어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씻고 있는데 누가 치니까 전 무서워서 일단 옷을 입고 나가보니까 옆방인 줄 알고 모르고 눌렀다.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본가에서 잘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며칠 비웠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강도가 된 거예요. 누가 그 식빵 칼
네. 이거를 제 집에 거실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고 집을 다 난장판에 만들어 놓고 그릇이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그때도 경찰 와가지고 막 지문검사하고 이랬었어요. 그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그거는 저희 오피스텔 CCTV 보관 그 기간? 그게 2주래요. 근데 제가 그때 집을 한 달을 비웠는데 그 2주 동안 찍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의심이 되는 게 그 마스터키를 관리인이 가지고 있대요. 관리인이 2명인데. 누구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아직 그거는? 네. 근데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거 보증금 못 받은 것보다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건이? 비밀번호도 저랑 동생밖에 모르는데 그 집을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문을 부신 자국도 없었고 방법이 솔직히 마스터키밖에 없었어요. 충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네.